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 기자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첫 소식은 여론조사 결과 내용 살펴보는 것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지표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가 33%, 윤석열 후보가 34%,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가 각각 4%와 5%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도 격차는 1%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6%, 윤석열 후보가 36% 똑같이 동률을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각각 5%로 역시 두 후보 모두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도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4%로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1%포인트 격차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여전히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유지되는 분위기가 추세가 좀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추세로 보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좀 하락하는 추세였고 이재명 네. 후보는 상승하는 추세였고 정당 지지율만 해도 예전보다 엄청나게 좀 차이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좀 긴장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의 이 여론조사 추세가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네. 후보가 막 앞서고 한참 앞서고 뭐 다른 후보가 한참 뒤처지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엎치락 뒤치락 할 건데 이슈마다 약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선 전까지 이 추세, 즉 박빙의 추세는 계속 될 거고 막판 대선에서도 결국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후보 지지율의 접전이야 여러 번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세 번째로 살펴봤던 정당 지지율, 민주당이 1%포인트로 격차를 벌인 부분, 이 부분은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후보 간의 그 지지율 격차 이건 뭐 컨벤션 효과가 사라졌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선대위 구성의 난항이나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갈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건데 그게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근에 정당 지지율을 역전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어찌 보면 정당 지지율까지 지금 뭐 오차 범위 내지만 이제 박빙으로 지금 가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국민의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던 분들이 실망을 해서 고개를 다시 돌린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그러니까 민주당 하면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뭔가를 하는 게 보이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것도 내부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추이가 계속 간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추이가 역전될 가능성도 오히려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더 빠질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요. 송영길 대표와 함께 선거 조직을 이끌 인물로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를 영입을 했죠. 그런데 자, 영입 직후부터 터져나왔던 이 사생활 논란으로 조 위원장 결국 어젯밤 사퇴 의사를 시사했습니다. 우리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께서는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은 우주 항공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뉴 스페이스가 이제 시대적 화두가 됐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새로운 우주, 뉴 스페이스를 추구하시는 것처럼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조동현 군사학과 교수는 지난달 30일이었죠.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자리는요. 아시다시피 송영길 당대표와 급이 같습니다. 동급. 자, 대선 후보 다음으로 높은 자리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조동현 위원장은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젯밤 자신의 SNS에 아이들과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줬으면 한다 라면서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하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글을 남기면서 사퇴 의사를 표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송영길 대표는요, 조동현 교수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전화를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전했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전화를 통해 저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제발 자기 아이들,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주말경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공직을 임명한 것도 아닙니다. 10년 전 이혼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족이나 개인사를 공격해야 될 사안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송 대표는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말에 조동현 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그냥 위원장직을 유지를 하겠다, 시키겠다라는 뜻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하실지 이제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조동현 지금 선대위원회 계속 업무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아까 송 대표가 얘기했던 동의하는 부분은 아이들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유튜브든 언론이든 본인에 대해 조동현 위원장에 대해서는 검증해야 돼요. 그건 뭐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가족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한다거나 뭐 나이나 뭐 이런 거, 이름이나 이런 걸 공개하는 것은 정말로 저는 잘못됐다는 걸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 조동현 위원장을 끌고 가는 것은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해보면 어쨌든 조동현 위원장이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정치권에 들어와서 어쨌든 며칠 안 됐지만 본인의 사생활이 거의 뭐 다 공개가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송영길 대표 말 중에 아니 10년 전에 이혼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사를 공격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게요.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가, 그리고 국민들이나 다른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혼했다고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혼을 하게 된 것과는 지금 다른 사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동의할 수 있는 건 아이들과 가족들에 대한 공격은 멈춰다. 그건 당연히 멈춰야 그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시는 건 지금 10년 전에 이혼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신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이혼을 했다고 뭐 언론을 통해서 비난을 받거나 이혼을 해서 혼자 아이를 육아하는 거 가지고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장려하지 그걸 비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지금 조동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인 관계에서 뭐 어쨌건 혼외자를 출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국민 여론, 국민들의 감정에 관련된 문제이지, 이게 그냥 단순히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이혼한 사람은 선대위원장 되면 안 돼,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송영길 대표가 물론 조동현 위원장을 좀 감싸려고 하는 건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네. 송영길 위원장의 발언은 좀 지금 어찌 보면 조동현 위원장 논란과 관련해서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논란 초기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 가짜 뉴스다,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하게 이 반박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본인이 이 사실을 시인하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 자, 민주당은 야심차게 영입한 조동현 위원장에 대한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 다 아픔이 있기 마련이죠.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모든 걸 재단을 해서 이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시고, 한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먼저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큼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냐. 자, 그런가 하면 조동현 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허은하 대변인은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눈물을 흘린 것을 두고 워킹맘을 망신스럽게 만든 일이다라고 나를 세운 건데요. 자, 허은하 대변인은 지금 조 위원장의 대처는 이도 저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자질을 과연 갖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없냐의 문제와, 예를 네. 들어서 손해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여성이 갖고 있는 능력, 또 할 수 있는 업무의 어떤 그 경험, 이런 부분하고 그걸 연계시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혼외자 논란은 그날 논란대로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국민적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론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마저도 연계시켜서 그렇으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은 능력대로 인정받고, 또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도덕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판단을 받거나 이럴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두 개를 연계시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조동현 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뭐 꼰대 이미지가 있다면, 그리고 내노란물에 일단 기득권 이미지가 있다 그런다면, 그 사실상은 과거에는 다 국민의힘 이미지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 당이 이제 꼰대 이미지가 있다, 지금 이런 저 기득권 이미지가 있다 이런다고 그런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나물에 그 밥이 안 되려면 새로운 사람, 유능하고 새로운 사람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는데 좀 과욕을 좀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의욕이 너무 앞섰다. 또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영입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기도 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뭐 어느 당이나 똑같이 이제 사실 좀 부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대 포장되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저게 이제 이러이러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됐을 때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짜 뉴스다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미 사실 확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놓고 뒤늦게 바로 밝혔잖아요. 2, 3일도 안 돼가지고 바로 사실이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처음에 영입을 잘못했으면 다음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게 확인이 됐는데도 거짓말로 해명을 한 건지, 아니면 당사자가 거짓말로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전달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이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확인해봐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뒤늦게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 저는 첫 번째 처음에 영입도 잘못했지만 두 번째 거짓 해명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제3지대 대선 후보들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남편의 적극적인 외조를 받는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심 후보를 도운 지 30여 년 가까이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라서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뭐 외조, 내조는 많지만 이걸 외조라고 하니까 굉장히 특이한 사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 그 공주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외조의 왕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 가사나 이런 것들은 다 남편이 담당을 한다고 하고 굉장히 특이한 장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남편들이 이게 출근해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보통 와이프분들이 가방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들어올 때 여기는 반대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딱 들어오면 이제 남편분이 가방을 딱 받아 챙기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여성 MC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다라는 그런 후문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외조가 아니고 내조잖아요. 남편이 내조를 잘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성만 뭐 다르지 그렇죠. 내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뿐만 아니고 사실 이 남편분이 이제 전북 정읍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북 출신이니까 전북 모임에 꼭 심상정 의원이 나오거든요. 네. 나 전북의 며느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선거운동 할 때도 이 남편분이 직접 항상 바로 심상정의 남편 네. 이걸 바깥에 이렇게 옷을 재킷을 입고 꼭 다니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사실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선거운동에서 심상정 후보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Q&A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